안녕하세요. 문호성 애터미 TV의 문호성입니다. 오늘은 애터미에 대한 진정한 비전, 과연 어떻게 설명하면 참 좋을까? 그리고 제가 애터미 사업을 갖다 하는 이유 중에 만약에 유통이 허브로 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으면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품, 절대 품질 그거로서는 저는 사실 안 했을 겁니다. 왜냐? 이게 글로벌로 나가서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또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그런 요소를 갖추지 않으면 저는 아미 때 이미 그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는 리치 디보스의 철학과 그 다음에 운영 방식들을 한 6, 70년 성장하면서 A사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A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성, 옛날에 6, 70년 전에 창업했기 때문에 이 미래 사회의 어떤 변화되는 플랫폼 비즈니스화되는 어떤 미래에까지는 대응하지 못하는 마케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A사를 그만뒀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요.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좋은 물건 만들고요. 세계적인 어떤 특허를 갖고 있고 정신도 창업자의 정신도 훌륭했던 회사고 저 역시 존경하는 3명 중에 1명이 아직도 리치 디보스 가슴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웬만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워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바로 이제 4년 전에 애터미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애터미의 진짜 비전은 물건은 기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느 다단계도 그 물건의 기본인 좋은 물건을 싸게 유통시키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짜 유통이 돼서 유통의 강자가 되려면 바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플랫폼 기반을 완전히 갖출 수 있는,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진짜 비전은 바로 절대 제품, 그러니까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소비자 협동조합 형태의 소비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아주 기본적인 것을 충족시킨 겁니다.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비전을 느끼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나라에서 성장을 하다가 멈추는 이유가 글로벌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글로벌로 확장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단계 회사들이 다 그 벽에서 머무는 겁니다. A사도 벌써 16년 전에 1조를 매출을 통과한 다음에 그 이상의 성장을 못하고 지금 16년째 정체 아닌 정체를 하기 때문에 성장을 멈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벌라이프든 그 다음에 누스킨이든 그 다음에 메리케이든 수많은 에이본 화장품이든 그런 어떤 것들이 다 글로벌로 실제로 나간다고 하지만 유통의 허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통의 허브가 된다라는 건 진짜 무슨 의미냐 이게. 단순히 소비자가 모여서 물건을 좀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머무르는 소비자의 그 고정 고객을 바라보면서 제조회사들이 여기에만 납품하면 내가 마진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이 회사하고 손을 잡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사 제품 몇 개 파는 게 아니라요. 모든 제조회사, 전 세계 지구에 있는 모든 제조회사들이 애터미와 손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컨셉, 그게 유통의 허브입니다. 바로 애터미가 무한 단계로 뻗쳐지는 그런 어떤 국경과 나라와 따라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 서버로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마케팅 구조와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는 그 나라에 가면 우리 것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중소기업 중에서 좋은 물건을 골라서 글로벌 세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그 나라 가서 소싱해서
글로벌로 소싱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생각에 완전히 사실은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전념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것이 이제 실현돼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컨셉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후추를 갖다가 일본에서 스타킹을, 대만에서 파스를 이렇게 발굴하는 겁니다. 전 세계 가장 각 분야에 경쟁력 있는 제조회사를 소싱하는 것, 이 컨셉, 이것이 바로 알리바바와 아마존을 이길 수 있는, 결국은 지금 현재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어떤 그 회사들이 지금 플랫폼 하면서 투자가 자본이 이동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플랫폼 이후는 뭐냐 이게. 포스트 플랫폼 다음 비즈니스 뭐냐 이게. 바로 그 대안이 애텀이라는 거죠. 단순한 플랫폼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그런 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익을 소비자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몰려올 거죠. 거기에 안정적인 어떤 매출을 올려주는, 결국은 제조회사의 물건을 유통시켜주는, 재고를 100%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유통 집단, 소비자 집단, 그 형성되어 있는 곳을 애텀이라고 느껴지면 전 세계 제조회사들은 애텀에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개념이죠. 한국에서 시작했던 이 소비자 협동조합의 이 90점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애터미가 한국에서 350만, 전 세계 14국에 나가서 이제 550만, 그리고 금년에 오픈될 베트남, 내년에 중국, 인도, 터키, 남미 시장에 가게 되면 결국은 이 소비자 집단이 점점 전 세계 글로벌로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메리트는 단순히 물건을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서 싸게 사는 그런 컨셉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객들은 누적돼서 빠져나가지 않는,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형태가 되는 그런 유통의 소비자 협동조합 개념에 그것이 확산돼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게끔 되는 이 집단을 대상으로 전 세계 중국이든 인도든 전 세계 터키든 전 세계 나가는 모든 나라마다 좋은 상품을 만드는 회사는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의 제품을 가장 경쟁력 있는 절대 제품을 골라서 정말 좋은 제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파는 바로 애터미 사이트 플랫폼에 납품하려고 하는 회사가 점점 미래에는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네. 단순히 알리바바나 아마존에 납품해서 아주 저가를 갖다가 경쟁하는 그런 출혈 경쟁하는 게 아닌, 회사와 회사가 이익을 적정이익, 아주 최소 적정이익을 갖다가 보장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갖고 동반 성장하는, 바로 유통의 허브와 동참하는, 거기에 소비자와 바로 제조회사가 애터미에 몰려드는 그 GS 전략, 바로 그게 유통의 허브가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미래를 꼭 다른 다단계와 차별점을 이해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잡으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